자, 예제를 M 단위를 이용해서 좀 더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마크업을 먼저 보시면 박스라는 div가 있고요. 여기 안에 img h2 p 태그 구성이 되어 있다. h2랑 p 태그부터 디자인 한번 바꿔줘 보면 컬러 전경색이죠. 오렌지 레드 했고요. 패딩은 20픽셀 픽셀 단위로 우선 했어요. 이렇게 꾸밀 수 있겠죠. 다음에 p 태그 또한 패딩을 주는데 지금 이미 H2의 하단 패딩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패딩 상단은 0을 주고 좌우 20을 주고 하단 20 이렇게 줬어요. 이건 자유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한번 컨트롤 해보죠. 지금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지정한 바가 없는데 H2의 폰트 사이즈가 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폰트 사이즈다. H2라는 태그가 제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좀 두껍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좀 크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검사. 그러면 H2에 살짝 내려보면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가 나와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 1.5mm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5. 요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죠. 이거는 상대적인 수치로서 현재 H2에 지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의 1.5배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정된 H2의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16픽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폰트 사이즈는 상속이 되는 개념이에요. 즉, 부모의 CSS 속성이 자식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모든 요소의 루트에는 HTML 태그가 있죠. 여기에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브라우저의 설정을 보시면 폰트 사이즈를 설정하는 글꼴 크기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값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기본값 중간은 16픽셀이다 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수정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HTML은 16픽셀이에요. 요게 상속이 돼서 바디로 가고요. 박스로 가고요. H2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즉 H2는 16픽셀이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1.5가 곱해지니까 24픽셀이 된다는 거죠. 그 값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컴퓨티드, 계산된 이 탭으로 가게 되면 폰트 사이즈 24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M 단위는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최종 결과값이 이렇게 크롬의 검사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H2와 P 태그의 폰트 크기는 비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H2가 P 태그보다 살짝 더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H2와 P 태그의 부모인 박스에게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30픽셀로 지정한다면 이 H2와 P 태그의 폰트 비율이 유지되면서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약. 맞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부모인 박스에 폰트 사이즈 30을 지정을 하면 이게 상속이 되죠. H2에도 폰트 사이즈 30, P 태그에도 폰트 사이즈 30 이렇게 적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H2는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가 1.5M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으로 전달받은 30 곱하기 1.5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해당 값이 어떻게 되냐? 45픽셀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 작성하면 안 되겠죠. 설명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비율로 커졌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M 단위라고 하는 것의 활용 방안이에요. 자, 또 다른 경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거에 가격 표시를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H2에다가 스펜을 만들어서 29,000원. 29,900원. 버거치고는 좀 비싼데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H2에 스펜 29,900원 얘만 좀 작게 줄이고 싶다. 그러면 박스 H2 안에 스펜 이렇게 선택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 있겠다. 부모의 폰트 사이즈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뭐 20픽셀 이렇게 아니다 10픽셀로 이렇게 잡았어요. 굉장히 작게. 그러면 이렇게 작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한 방법이에요. 유지 보수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H2의 폰트 사이즈가 갑자기 40픽셀이 됐다 라고 하면 H2만 커지지 여기 안에 있는 요거는 같이 커지지 않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 비율 그대로 요 텍스트와 이 텍스트의 비율 있잖아요. 요게 그대로 스케일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픽셀 단위를 쓰지 않고 0.5m 그죠? 그러면 H2의 폰트 사이즈가 스펜에게 상속이 되고요. 상속된 폰트 사이즈 곱하기 0.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H2의 폰트 사이즈가 40픽셀이 된다면 이 40이 상속이 되고 40 곱하기 0.5가 되기 때문에 요건 최종적으로 20픽셀이 적용된다는 거죠. 같은 크기로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m이라는 단위를 활용을 한다. 맞죠? 폰트 사이즈를 m이라는 단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뭐 위첨자, vertical align, supe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m 제곱미터 이런 거 만들 때에도 뭐 특수 기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펜 이런 태그 또는 뭐 슈퍼라는 태그가 애초에 있죠. 그죠? 이런 태그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레터 스페이싱. 레터 스페이싱도 역시나 m 단위를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레터 스페이싱에게 픽셀 단위는 안 맞는 개념이에요. 왜냐? 폰트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할 때 당연히 이 자간이라는 개념도 같이 작아지고 커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EM이에요. 근데 1EM 하게 되면 1M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보통 뭐 0.5, 0.2 이런 식으로 또는 뭐 3분의 1 그러니까 뭐 0.3033 이렇게 3333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는 하죠. 그리고 뭐 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폰트 사이즈 좀 더 줄이고 글씨 색깔은 좀 밝게 이렇게 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마진, 레프트 뭐 1M 너무 크다 이렇게 자연자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모의 H2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한다라고 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라 이 개념이라는 거죠. 좀 커져라 같은 비율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H2 앞에 점을 한번 찍어보자. 비포 이런 걸로 만들면 될까요? 디스플레이는 일라이브.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아니다. 이게 햄버거니까 오렌지색으로 하고. 그리고 윗사이트가 지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20픽셀. 그리고 보더 레이디우스 50% 하면 동그래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근데 이렇게 픽셀 단위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부모의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동그라미 원이 같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글씨 크기는 커졌는데 얘는 작아졌잖아. 이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위스 값조차 0.5 m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같이 축소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마진 라이트 0.33m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어요. 일부러 좀 빠르게 코딩을 하고 있어야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자, 다음에 A 태그 만들 때에도 이거 쓰자. A 태그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P 태그 밑에다가 버튼, 그래서 뭐 like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요게 버튼 래퍼라고 하는 div에 이렇게 담길 수 있게끔 할게요. 그러면 버튼 래퍼 뭐 보더를 좀 줄까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뭐 패딩 20픽셀 이렇게 됐고요. 그럼 요거 안에 있는 요 A 태그 버튼 백그라운드 컬러 좀 파란 계열로 갈게요. 그리고 글씨색은 화이트. 자, 이렇게 됐지. 클릭이 좀 넓은 영역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패딩이 적합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패딩 값을 픽셀 값으로 주지 않고 0.5m 좌우 1m 이런 식으로 주게 된다면 좋다라는 거죠. 자, 됐죠? 근데 지금 A 태그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상하단 패딩이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해가지고 위아래 패딩이 적용이 되게끔 했다. 맞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폰트 사이즈가 30픽셀이다. 그러면 이 폰트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작성을 했던 패딩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버튼에 시리즈를 만드는 용도로 쓰죠. 버튼 인디 스몰 버전이 있다. 요거는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이다. 작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지가 있다. 라지는 폰트 사이즈가 3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노멀은 뭐 그대로 이렇게 가고. 맞죠? 그러면 스몰과 라지를 이 부분에다가 얼마든지 클래스만 추가를 해줘서 변경할 수 있다. 비율이 똑같이 해서 줄어들었죠.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버튼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M 단위가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인 경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M 단위를 폰트 사이즈 지정하는데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 div 구조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복잡했을 때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폰트 사이즈는 상속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괴로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키노트를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